이제 놓아주고, 또 그 정도에 따라가는 그 집 불 지르고, 그래서 피난을 막 와서 우리 집에 온 경우는 있습니다. 사돈의 집으로 피난을 온 거죠. 교동 최부잣집 바로 앞에 있는 경주 사마소. 경주 지역 양반들이 모임의 장소로 사용하던 곳이다. 이곳에 몰려든 활빈당 무리들이 이곳에 불을 질렀다. 근데 저기다 불을 붙였는데, 그 예를 때 보면 저기 불 탔는 게, 그 스름 있죠? 지금도 안 보입니까, 그 스름? 이렇게 불을 지른 활빈당을 최부자가 불러 야단을 쳤다는 것이다. 이거 탄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제 그 활빈당에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양반들이 모이가 우리 이제 증조부 큰할아버지 형제분이 그 활빈당에 두목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보통 겁을 내가지고 그런 사람 오면 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우리 집은 뭐 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도 않았고 아예 우리를 해치려는 뜻이 없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거기에 그 불을 지르면 어떡하느냐 하니까 이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은 것을 우리 원하인 사이가 안 되겠다 불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조부께서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이 미운 거지 그 이 재산이라는 건 전부 나라 재산인데 옛날은 나라라 그런 건 전부 그 개인기 아니고 전부 임금 거라고 이렇게 다 생각할 때거든요. 나라 근데 너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당장 가서 불을 끄라. 그러니까 그 두목이 거기서 승복을 하고 가서 불을 껐어요. 그러니까 그냥 끄실다가 말았어요. 부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던 활빈당이 어떻게 이 최부잣집만은 전혀 습격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말에 순종했을까? 그것은 이 최부잣집에 전해지고 있는 몇 가지 가훈 때문이다. 그래서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사도 안 하면은 멸시받으니까. 진사는 이제 말하자면 하나의 자격 시험이죠. 어떤 직책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자격을 주는 거니까 진사는 하되 그 이상은 벼슬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만석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만석을 안 하려고 하니까 소작들한테 그 수학을 적게 받아야 만석이 안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제 만석을 하지 말라니까 그 다른 지주한테 바치는 것보다도 적게 바치니까 우리한테 이제 대한 우리 집이 부자가 되면 교촌 그 최부자가 부자가 될수록 논을 살수록 자기들 기부다는 얘기죠. 그 당시의 그 상황으로 봐서는. 이외에도 최부잣집에 전해오는 부호의 철학은 많다. 흉년엔 절대 논을 사지 말 것이며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 등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도리를 지킬 줄 아는 부자는 활빈당의 공격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것이 황성신문입니다. 자, 이 중에 보면 이 활빈당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900년 9월 11일의 기사입니다. 활빈당이라고 칭하는 천여 명이 언양 운문산에 근거하여 여러 군으로 다니면서 부민들에게 전곡을 청구하여 빈민들에게 나눠주니 따르는 무례배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활빈당과 관련된 기사들이 신문에 이렇게 자주 실렸던 모양이죠? 예, 활빈당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를 1890년부터 1905년, 약 15년 동안이죠. 이 당시에 독립신문, 황성신문에는 이들의 활동이 연일 기재되고 있었죠. 네. 근데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도적질에 불과한데 이렇게 신문에 자주 게재되고 이러는 걸 봐선 뭔가 좀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들이 공격 대상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악덕 상인, 그리고 사찰, 그리고 이 부정축제를 하는 관리들, 이분들을 주로 이제 공격해서 재물을 약탈했는데요.
당시에 그 경상 좌도에서 활동하던 활빈당의 행적을 보면요. 일반 행인들, 소상인들, 혹은 부녀자들, 이들을 겁탈했거나 재물을 탈취했다는 기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행동이 일반 도적대들과는 달리 사회의식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도적대가 됐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시 시대 상황이 아주 참혹했습니다. 단적인 예가요, 흰중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굶지 못해서 이 논밭과 죽 한 그릇을 마주 바꾸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흰중논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황성신문에는요,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당시 관직의 매관 매직이 얼마나 성행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군수직을 받는 데는 10만 냥, 경주 군수는 25만 냥, 울산 군수는 15만 냥, 이렇게 아주 돈이 액수가 정확하게 매겨져 있었을 정도로 매관 매직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매관 매직에서 오는 금전적 부담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백성들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흰죽 한 그릇에 논 한 마지기를 판다라는 말이 나오는 판에 관리들은 몇십만 냥의 자리를 사고 판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는지 짐작이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활빈당이 됐으며 또 이들은 활빈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의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한말 활빈당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 있다. 활빈당이란 검색어로 찾아지는 기사는 단 한 건. 1885년 고종 22년의 기사다. 만여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활빈당이라 칭하고 다닌다는 것이다. 구한말의 재판 기록을 정리한 사법품보를 봐도 당시 활빈당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1890년에서) (1905년에) 이르는 약 15년 사이 활빈당과 관련해 처벌받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200여 명에 달한다. 1860년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아주 혼란해지죠. 마치 그때가 이제 세도정치, 안농김 씨의 세도정치 시대인데 국가 기강이 그 당시에 혼란해지고 정치 도의가 문란해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문란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개가 이제 자기 거울에서 도망을 쳐서 유민으로 변하죠. 일반 백성들이 땅을 버리고 유민이 돼간 이유는 갈수록 가중되는 가혹한 세금으로부터 우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농민들이 토지를 이탈하면은 그 다음에는 걸식하다가 죽는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당시 사회에 대한 불만이 극도